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빚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금전적인 빚일 수도 있고 마음의 빚일 수도 있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빚졌다는 감정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빚을 지면 상대에게 속박되고 만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제를 자주 망각합니다. 빚을 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고 속박의 순간이 되어서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삶의 권력 관계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의 자유와 결정권 일부를 상대에게 넘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빚은 마치 수갑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제한하는 무형의 구속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빚을 지면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주인이 되고 나는 속박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묶인 것과 같습니다. 그 속박감은 우리의 일상적 판단마저 흐리게 만들고 때로는 자존감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살면서 여러 번 체험합니다.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에도 속으로 내가 나중에 뭐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때로는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모든 도움이 순수한 호의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호의가 나중에 무거운 빚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자유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빚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겁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고개 숙이게 만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런 관계의 빚이 우리의 일상적 판단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부당한 요구도 과거의 도움을 떠올리며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되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우리의 양심과 판단을 구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괴테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갚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자력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이지요.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무게가 나를 얽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호의가 순수한 선의만은 아니며 작은 도움이 나중에는 무거운 속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때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단호함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거절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마다 관계를 망칠까 두렵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란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론 침묵 속에서 조심스레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자칫 나를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호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계속해서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 안에 갇힌 타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괴테가 말한 속박은 어쩌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 마음의 굴레를 의미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눈치, 말 한마디, 그때 받은 한 번의 도움, 이런 것이 마음의 덩어리처럼 남아 우리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감사하되, 더 이상 마음을 얽매이지 않는 것, 존중하되, 내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테의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기대 안에 갇혀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은 정말 나의 것인가? 혹시 그때 받았던 작은 도움이 지금 나를 이끄는 큰 족쇄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팔지 않는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단호한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존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이 바로 괴테가 말한 속박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의지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살아가라. 이 말은 타인의 손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존으로 인해 자신을 잃는 삶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의식해보고 계신가요? 그 빚의 무게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박이 당신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도움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도움 속에 너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일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그 어떤 도움도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괴테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위대한 사상가가 시대를 넘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되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한 받은 도움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 하지만 중심을 잃는 순간 그것은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철새가 날개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운 비행을 막는 것은 외부의 구속이 아닌 스스로가 만든 속박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경계하고자 했던 비제의 본질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한 채무 관계들이 생깁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술 한 잔, 상사의 작은 배려, 지인의 호의적인 소개.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빚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도움과 호의가 어느새 보이지 않는 빚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무형의 채무는 때로는 금전적인 빚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작은 도움 때문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은 도움이 현재의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이럴 때마다 괴테의 문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빚을 지면 상대에게 속박되고 만다. 이 단순한 듯한 문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 수백 권의 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자유와 속박,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받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감사해서 받는 것인지, 눈치를 보며 받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눈치는 강요된 부채 의식의 표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감사는 자유로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눈치는 속박의 감정이지요. 이 눈치라는 감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눈치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테가 말한 빚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치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빚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받은 만큼 되갚겠다는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호의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강박은 관계를 거래로 만들고 그 거래는 곧 속박이 됩니다.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난 도움은 되갚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감사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빚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베푼 호의가 나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 호의에 기대어 스스로의 결정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감정과 기대가 뒤섞이며 우리는 더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빗장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 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를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외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반드시 독립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독립은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는 자기 책임과 자기 존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남의 기대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 살아가라.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 마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단단한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고개 숙이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빚 때문이라면, 이제 그 빚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속박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자립의 미덕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자립, 관계 속 자립, 마음의 자립, 이 모든 것이 진짜 독립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진정한 자립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말한 자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립이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과 지지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옭아매는 순간 더 이상 도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립은 이런 미묘한 균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괴테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살기 위한 권유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의 책임을 져라 라는 목소리입니다. 괴테의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에게 자기 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항해사가 자신의 나침반을 믿고 항로를 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돈을 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되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친절을 주되 그것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마십시오. 빚은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필요한 빚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나누어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쌓일수록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향한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뢰는 빚이 아닌 선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들어진 호의와 뒤따르는 눈치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움을 주고도 큰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며 관계를 지배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이 상대방을 구속하는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도움을 줄 때마다 채권자가 되어 상대방의 자유를 조금씩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은 결국 독이 됩니다. 진짜 도움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기에 그 도움은 맑고 투명합니다. 진심에서 나온 손길은 받는 이의 자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전제로 한 호의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받는 이는 이미 자유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줄 때에도 받을 때에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가벼워지고 서로를 얽매지 않는 건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도움은 상대를 구속하기 위한 끈이 되어선 안 됩니다. 도움은 상대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등 뒤에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괴테의 말은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빚을 지면 상대에게 속박되고 만다. 이 문장에는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와 관계의 권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만나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의존이 아닌 공존, 지배가 아닌 신뢰, 그리고 거래가 아닌 교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준 도움을 잊을 줄 아는 사람, 받은 도움에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괴테가 말한 속박되지 않는 사람, 진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마음의 빚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의 족쇄를 씌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괴테의 말 앞에서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괴테는 그런 사람을 주인이라 표현했고 그의 종속된 사람을 속박된 자라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닌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그의 관점은 우리에게 관계의 균형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괴테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진정한 독립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베풀 때 그 마음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우려는 것인지, 나를 움직이려는 것인지, 이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인지, 아니면 내면의 욕망이 만들어낸 구속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도움을 줄 때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상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내 기대를 강요하는 것인지, 이런 성찰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을 통해 우리는 더 순수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괴테의 한 문장은 그 어떤 재테크 서적보다 깊은 금융 철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처세술보다 날카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릅니다. 이 간단한 통찰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독립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워줍니다. 빚을 지면 상대에게 속박되고 만다. 이 말은 단지 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맡기지 말라는 간절한 깨우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괴테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 마음의 빚이 있다면 그것을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감사의 말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진심을 전함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는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도록 당신만의 자립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로부터, 때로는 작은 거절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에 삶의 핸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당당히 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히 빚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괴테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깊은 통찰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하인이 아니라 자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자유롭고 당당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니까요. 오늘도 풍경 소리와 함께 고요한 사유의 길을 걸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연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